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투더골드문 진행의 이소연입니다. 횡보세를 이어온 비트코인이 골드만삭스의 암호화폐 옵션 거래 파생 상품 출시에 힘입어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이더리움 역시 이더리움 2.0 출시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오름세를 기록 중이고요. 비트코인은 전날 한때 43,000달러를 넘어가기도 했습니다. 그 이후에도 가격 흐름을 잘 유지하고 있는 중인데요. 글로벌 투자은행 골드만삭스가 처음으로 비트코인 가격에 연동된 파생 상품인 비트코인 차익 결제 옵션 거래를 시작한 점이 시장 심리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양한 악재와 호재가 공존하는 시장 속 저희 오늘 투더 골드문 힘차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비트필승 전문가님부터 인사 나눠볼 텐데요.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비트필승 전문가입니다. 일단 어제 하루 시가총액이 높은 준 메이저급 코인들이 높은 상승을 보여주면서 저번 주 방송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이 암호화폐 상승장은 알트코인의 암호화폐 상승장의 시작과 끝은 알트코인의 상승으로 마무리된다라고 종결을 지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일단 최근 2주 동안 시가총액이 낮은 알트코인에서 높은 상승률을 보여줬었는데 거기다 더불어서 어제 시가총액이 높은 준 메이저급 코인들이 올라와 주면서 시장의 상승장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근거 있는 예상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면서 좋은 종목 잡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어서 우리 코인 대통령님 인사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일주일 넘게 방송을 못하다가 이제 드디어 나왔습니다. 극복하고 나왔는데 여러분들도 건강 주의하시고요. 자, 그래서 뭐 지금 시청하고 계신 분들도 뭐 많으실 거고 아니면 뭐 집에서 저랑 뭐 비슷하게 그냥 뭐 감옥에 갇힌 듯이 있어가지고 시청하고 계신 분들 계실 텐데 투더골드문 함께 하시면서 시장 요즘 좋습니다. 계속 올라가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뭐 이런저런 호재, 악재들도 있으니까 투더골드문 함께 하시면서 이 시장 어떻게 또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다 알아가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분의 전문가님과 함께 힘차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할 텐데요. 코인 이슈 흑과 백, 먼저 악재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비트필승님 이야기 나눠볼게요. 네, 제가 가지고 오는 오늘의 악재는 총 3가지가 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21일 그저께였죠. 제롬 파월이 이제 오는 5월 달에 금리 인상을 총 0.5%를 인상할 수도 있다.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할 수도 있다라는 예언의 발언이 있었는데 일단 제롬 파월의 그러니까 발언을 보게 되시면 일단 고용 시장이 강하고 또 이제 인플레이션의 수치가 높다 보니까 급진적으로 금리 인상을 예견하는 발언이 있었습니다. 일단 이 발언에 대해서 우리들이 생각하기 전에 최근 불과 저번 주였죠. 저번 주에 연준에서 금리 인상 0.25%를 발표했었는데 그때 당시 상황을 대조적으로 이제 비교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저번 주 같은 상황에 0.25% 금리 인상, 이 금리 인상은 일단 우리 투자자들한테 좋은 양상을 띠지 않는 악재가 맞습니다. 악재가 맞는데도 불구하고 저번 주에 같은 경우에 미증시 포함해서 우리 암호화폐 시장도 이제 상승에 오히려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었습니다. 이제 그 이유로 생각을 해보게 된다라고 한다면 일단 이제 긴 시간 동안 암호화폐 시장이 하락을 했었고 거기다 이제 긴 시간 또 횡보장 속에 있었는데 이 0.25%에 대한 발표가 급진적으로 발표된 것이 아니라 꽤 긴 시간 전에서부터 계속 예견되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선반영이 되었었고 또 우리 투자자들의 심리에서는 답답하고 이제 위축되어 있던 심리가 이제 표출되는 양상이다라고 해석이 가능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조금 저번 주 같은 경우에 조금 매파적인 발언이 있었습니다. 올해 안까지 총 6번에 걸쳐서 금리 인상을 표할 수도 있고 또 총 예상치는 1.9%에 대한 인상에 대한 예상이 되겠습니다. 근데 일단 그러니까 그제 있었던 발언을 이제 대비해서 말씀을 드려본다라고 한다면 0.5%에 대해서 인상을 하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제 예고성으로 발언을 했던 것인데 이 예고성은 이제 제롬 파월 입장에서 살펴보게 된다라고 한다면 이제 제롬 파월이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할지 안 할지는 미지수지만 이제 예고를 통해서 시장에 반영이 돼서
선반영으로 인해서 이제 시장이 인플레이션이 조금 잡아주는 양상을 기대하면서 발언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이제 예측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재까지는 아직까지 이제 뭐 0.5%가 1.9% 예상치에서 더해지는 것이 아니라 0.5% 실로 5월 달에 인상을 하더라도 그 이후에 0.25% 혹은 그 이하로 인해서 이제 분할적인 인상을 표하는 것이지 추가적인 사항은 아니다. 그래서 크게 악재성은 아니다라고 해석이 가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어서 두 번째 악재에 대해서 말씀드려 본다면 이제 지금 차트로 한번 같이 간단하게 보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 이제 기간의 매수세를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 매주 리포트되는 차트를 보시게 된다라고 한다면 현재 이제 분기점인 선상에서 올라와 있는 캔들이 이제 매수세를 표하는 것이고 밑에 나와 있는 캔들이 이제 매도세를 표하는 것입니다. 일단 이제 비트코인의 장이 긴 시간 동안 하락장에 되다가 이제 횡보장 속에서 기간은 최근 이제 7주 동안 꾸준하게 매수세를 이어나가고 있었다라는 게 확인이 가능하시겠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우리 원천적인 지금 현재 악재소가 있죠. 러시아 사태가 있는데 이 러시아 사태가 실로 전쟁이 가셔야되는 시점에서도 약소하지만 매수세를 확인이 가능하겠고 특히나 더 중요한 이제 러시아의 사태가 장기전이 우려가 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 주에 더 높은 매수세를 확인이 가능하겠습니다. 근데 그러면 지금 현재 같은 상황에서는 러시아 악재 해소가 조금 이제 완화적인 시사를 표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번 주 그리고 이제 2주 전에는 매도세가 확인이 가능한데 이 매도세는 제가 확인한 바로는 현재 이렇다 할 악재가 없다 보니까 장시간 동안 차트를 보시게 된다라고 하면 지금까지 큰 매수세 중에서 일부분을 그냥 현금화했다 이 정도로 해석이 가능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가지고 온 악재는 일단 지금 현재 러시아의 국가의 부도 위기에 놓여 있다라는 이슈가 되겠습니다. 일단 현재 이것 또한 저번 주가 있었죠. 디폴트 사건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디폴트가 예견되는 사건이 있었는데 현재 러시아의 그러니까 국가 채무에 관해서 이자 지급 날이 저번 주였습니다. 저번 주였는데 현재 이제 러시아가 자금이 없어서가 아니라 현재 이제 경제적으로 고립이 된 상태, 스위프트 배제와 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지급할 수 있는 기술적인 면모가 없다라고 해서 우려되는 상황이었는데 일시적으로 서방에 묶여있는 러시아의 외환 보유를 풀어줌으로써 저번 주 같은 경우 이자 지급을 만기일에 했습니다. 하고 나서 현재 한 달 정도 시간을 번 상황인데 더 중요한 건 국가 채무보다 기관의 채무가 더 많다라고 지금 발표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예상치는 없지만 확실한 거는 기업의 부채가 더 많다. 그래서 지금 러시아의 국가의 부도 위기에 놓여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지금 이슈가 많이 되고 있는데 아직 저희가 이제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지표가는 하나가 있습니다. 일단 현재 러시아가 에너지 자원의 수출에 대해서는 미국은 제재를 가하고 있지만 배제를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유럽 국가들은 현재 제재를 가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 상태에서 이제 탈출구는 하나 정도는 있다라고 해석이 가능하겠고 하지만 이제 이 사태가 장기전으로 된다라고 한다면 러시아 입장에서도 좋지 못하고 또 이제 연결고리 지점으로서 이 장시간이 된다라고 한다면 이제 에너지 자원의 수출에 관해서도 제재가 가해진다라고 한다면 이제 우리 러시아뿐만이 아니라 러시아 연결고리 지점의 타 국가들도 이제 인플레이션 경제적인 우려되는 상황이 연출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들은 눈여겨봐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정리 드려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비트필승 전문가님께서 세 가지 악재 짚어주셨는데요. 우선 지난 21일이었죠. 제롬 파월의 매파적인 발언이 우리 시장을 또 한번 들썩이게 했습니다. 오는 5월까지 금리 인상을 0.5%를 예고했는데요. 그 이상이 될 수도 있는 부분에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지켜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제롬 파월의 의중이 미지수이기 때문에 조금 더 악재로 보여지지 않나 싶은데 이러한 부분들도 선 반영되었기 때문에 크게 악재는 아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두 번째 짚어보겠습니다. 지난주 기관들의 암호화폐 매도세가 굉장히 강한 한 주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떤 부분에 조금 더 눈여겨봐야 할지 저희 비트필승 전문가님께서 또다시 짚어주신다고 하시니까요. 저희 끝까지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자, 마지막이죠. 러시아의 디폴트 문제, 이건 전 세계적으로도 문제인 상황인데요. 국가 부도 위기입니다. 이게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더더욱 크게 문제가 되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미국이 제재를 하고 있고 그러나 유럽 국가들은 제재를 크게 하고 있지 않습니다.
많은 상황이죠. 어느 정도 해소가 가능하다라고 보여지기도 하지만 이게 장기화될 경우 에너지 수출 제재가 더욱더 강해진다면 전 세계적인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 인플레이션이 더욱더 커질 우려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비트필승 전문가님 세 가지 악재 말씀해 주셨고요. 자, 이어서 코인 대통령님 악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악재 정말 글로벌한 이슈들은 다 이제 비트필승 전문가님께서 다 말씀해 주셨고, 저는 이제 이 시장 상황에 대해서 어떤 악재가 또 이제 기다리고 있는지 이것들 좀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비트코인 선물 시장에 과열돼 있다라는 좀 이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선물 시장, 지금 우리가 업비트나 빗썸, 코인원 이렇게 매매를 하는 곳은 다 현물 시장이죠. 근데 선물 시장도 역시나 비트코인 존재합니다. 비트코인이 존재하는데, 이 선물 시장이 과열돼 있을 때 가장 중요하고 그다음 가장 포인트가 뭐냐면 다시 한번 하락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선물 시장이 이제 과열이 돼서 올라가다 보니까 지금 현재 시장, 현재 선물 시장도 역시나 따라서 같이 올라가는 현상일 수 있다라는 것이겠죠. 자, 그래서 선물 시장 이런 말도 있죠. 주식도 하신 분도 있을 거고, 주식을 하시다 보면 이 해외 선물, 주식에서 또 이제 해외 선물도 많이 좀 접하셨을 수도 있을 텐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가 저 사람이 굉장히 싫으면 해외 선물을 이제 소개를 해줘라라는 말이 있는데, 왜 그러냐면 저도 이제 항상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선물 시장은 웬만하면 건드리지 마셔라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왜냐하면 선물 시장 같은 경우에서는 로스컷이라고 하죠. 그냥 갑자기 내가 만약에 어디다 걸어놨는데 이게 갑자기 빵원이 될 수가 있어요. 갑자기 그냥 로스컷 나오면서 내 투자금 전부가 없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도 있잖아요. 영원한 건 없다고 하는데 왜 내 통장 잔고는 영원인가라는 말을 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선물은 조금 안 건드리시는 게 가장 좋긴 하겠지만, 선물 시장은 계속해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에서 그래요. 비트코인 선물 시장이 과열되다 보니까 현물 시장이 따라 올라가다 보니까 많은 투자자분들이 현물 시장에서 많은 투자금을 유입을 했고, 그러다 보니 지금 현재 시장이 불장인가에 대한 또 고민도 많이 하실 거고, 이렇게 가다 보면은 결국에는 선물 만기일 이런 게 또 도래했을 때 또 한 파동, 한 파동이든 두 파동이든 이제 또 내려올 수 있는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서 또 손실을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갑자기 선물 시장도 올라가고 현물 시장도 올라가고, 그다음에 어떤 호재성 이슈들이 있어서 크게 올라가는 시장이 아닌 이상에야 하락을 다시 한번 주의를 해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근데 선물 시장에서 좀 이제 올라가는 모습을 좀 보였을 때 어떤 움직임이었는지 좀 한번 짚고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어떤 움직임이었느냐? 비트코인 현물 시장에서 선물 시장으로 움직였습니다. 비트코인이. 대량의 비트코인이 움직였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다시 한 번 더 한번 이제 또 눈여겨봐야 될 게 뭐냐면, 여러 투자자들이 비트코인을 선물 시장으로 옮겼느냐? 그게 아닙니다. 고래 한 명이 옮겼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데, 자, 이게 왜 중요하느냐? 자, 현물 시장에서 고래 한 명이 비트코인을 몇 개인지는 제가 확인은 안 했지만, 일단 대량의 비트코인 한 방에 움직였는데 그게 한 명의 고래다라고만 확인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몇 개인지는 몰라요. 자, 전 모릅니다. 그래서 일단 50개가, 예를 들어서 50개가 움직였다고 합시다. 50개 굉장히 큰 금액이겠죠. 큰 금액이 이제 움직였는데, 현물 시장에서 선물 시장으로 그냥 트랜스퍼 된 거기 때문에 거래량에는 전혀 그런 게 없어요. 그냥 트랜스퍼 됐고, 그다음에 선물 시장에서 갑자기 거래량이 확 늘어났겠죠. 당연히 선물 시장으로 움직여서 매매가 진행됐으니까요. 자, 그거에 따라서 계속해서 현금 투입이 들어갔습니다. 현물 시장에서 많은 이제 투자자들이 현물로 해서 이제 막 샀겠죠. 자, 그 다음에 어떻게 움직이겠습니까? 지금 현재 상황에서 선물 만기일이 도래했다. 가장 또 유명한 게 또 뭐겠어요? CME 선물 만기죠. CME 선물 만기 언제입니까? 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토요일 새벽 1시입니다. 자, 그때 선물 만기가 도래합니다. 자, 그럼 선물 만기가 되면 선물이 이제 청산 가격이 또 그때 정해지겠지만, 청산 가격에서 만약에 지금 현물 가격보다 낮다라고 한다면 그대로 떨어집니다. 그죠? 그대로 떨어지면서 막 청산이 될 거란 말이에요. 가격을 맞춰줘야 되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 상황에서 이제 한 명이 옮겼던 고래가 다시 현물 시장으로 넘어오게 되는 시점에서 갑작스럽게 매도 물량이 쏟아지면, 지금 현재 현물 시장으로 매수가 들어갔던 개인 투자들은 다 같이 손실을 보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다시 한번 하락 가능성은 다시 한번 있을 수 있어요. 물론 청산 가격에 따라서 다르겠죠. 지금 청산 가격이 현물 시장에서 가격보다 높다
라고 한다면 뭐 슬슬 올라가는 건 뭐 당연하겠지만 현물 시장 가격보다 낮다라고 한다면 그 가격까지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은 뭐 90% 이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막 시장이 너무 막 좋아서 지금 뭐 물타기를 해볼까? 아니면 신규 진입으로 막 고점에 있어도 더 올라갈 것 같아. 이런 마음으로 그냥 매수를 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면 다시 한번 재고하시고요. 뭐 지금 뭐 아직 안 올라간 것들 뭐 좀 바닥에 있다. 혹은 뭐 이런 것들이라고 한다면 뭐 한번 뭐 매수는 한번 해본다, 도전 한번 해볼 수 있겠다라고 하겠지만 지금 뭐 갑자기 불타기를 한다거나 아니면 내가 조금 샀는데 좀 떨어져가지고 물타기를 좀 해볼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조금 더 지켜보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걸 지켜보고 가셔도 충분히 늦지 않기 때문에 조금 더 시장을 관망하셔라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코인 대통령님께서도 세 가지 악재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선 비트코인 선물 시장의 과열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다시금 하락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또 비트코인이 상승 직전 현물 시장에서 이동을 했기 때문에 여러 투자자분들께서도 이 점을 반드시 유의하셔서 지켜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또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게 될 것 같은데요. 선물 만기일이 도래하고 있죠. CME 선물 만기가 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 그리고 우리 국내에서는 토요일 새벽 1시이기 때문에 그 시점에 다시 한번 가격 하락 가능성이 매우 큰 시장이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신규 진입을 해야 할지 아니면 물타기를 해야 될지 이러한 시장 상황 속에서 고민하고 계신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그럼 이럴 때는 매수에 그냥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것보단 그 부분을 제고해 주시고 바닥을 다지고 있는 다른 부분들을 한번 되짚어 보시는 게 어떤가 하고 이렇게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자, 그럼 이렇게 두 분의 악재 소식 한번 들어봤고요. 이어서 호재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 가지고 온 호재도 총 3가지가 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고래들의 자금들이 거래소에서 개인 지갑으로 이동하는 동향이 파악이 됐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일단 이제 거래소에서의 개인 지갑으로의 이동을 나타내는 지표를 보시면 최근 현재 큰 자금 이탈이 되고 있는 동향이 파악이 가능하겠습니다. 이 말은 뭐냐? 일단 거래소에서 자금이 개인 지갑으로 나간다라고 한다는 것은 이제 수익 실현 혹은 차익 실현보다는 홀딩할 마음이 강하다라는 지표로 활용이 가능하겠고 또 이제 물론 거래소에서 개인 지갑으로 이동한다라고 해서 즉각적으로 비트코인 혹은 암호화폐 이제 거래에 바로 반영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지만 현재 이제 큰 거래 대금이 이제 자금이 나간 만큼 그만큼 이제 기대해 볼 만한 정말 큰 호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두 번째로 말씀드릴 호재는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한 해지 수단으로서 암호화폐 활용이 기대되는 상황이다라는 발언 이제 이슈가 되겠는데 현재 같은 경우에서 이제 최근에 이제 러시아 같은 큰 악재성이 있죠. 이런 악재성이 터지다 보니까 전통적인 우리의 이제 대체 수단인 금에 엄청난 수요가 몰린 상황 확인이 가능하겠습니다. 금 같은 경우에는 전통적으로 이제 오래도록 이제 안전자산으로 이제 입지를 넓혀왔고 자산으로 인정을 받아왔는데 최근에 보시면 러시아 사태 때 엄청나게 이례적으로 큰 상승을 보여줬었는데 아무래도 현재까지는 대체 수단으로서 금이냐 암호화폐냐라고 물어본다면 당연히 아직까지는 금에 대한 수요도가 더 높습니다. 근데 왜 우리 암호화폐에 대해서 더 기대가 되냐라고 설명을 드려본다면 우리의 금과 비교를 설명해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금과 같은 경우에 최근에 보시다시피도 급진적인 상승이 나오고 거기다 더불어서 이제 높은 살 때의 수수료와 팔 때의 수수료 정말 큰 지불을 해야 되는데 암호화폐 같은 경우에 수요도가 적은 만큼 현재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다. 그리고 더불어서 이제 우리 개인 지갑 간의 이동 같은 경우에는 가스비 혹은 이제 CEX와 같은 거래소를 통한 암호화폐를 이제 사들였을 때는 이제 비교적 정말 저렴한 수수료밖에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장점으로서 해지 수단 정말 기대되고 있는 실사례들이 쏟아져 나올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말씀드릴 이제 호재는 현재 뉴욕 연준 즉 연방준비은행이죠. 그 은행의 총재가 스테이블 코인에 관해서 좋은 언급을 했었습니다. 그 언급으로는 이제 스테이블 코인은 혁신이면서 또 이제 특히 결제 분야에선 특화되고 또 이제 규제가 돼야 된다라는 발언인데 이걸 즉각적으로 해석을 해서 드려보면
제도 안에 들여와야 된다. 이제 코인 암호화폐들을 제도 안에 들여오겠다. 혹은 들여와야 된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일단 암호화폐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일단 은행, 그러니까 기존의 중앙체제에 대해서 매파적으로 만들어낸 자산 혹은 화폐가 바로 우리의 암호화폐인데 이 암호화폐에 대비되는 이제 이 은행에서 그것도 총재가 이제 이렇게 좋은 비둘기파적인 발언을 했다라는 거는 정말 이제 암호화폐에 대해 기대가 되고 있는 심리가 드러나고 있는 것인데 현재 이제 생각해봐야 되고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은 현재 중국 올림픽을 비롯해서 이제 CBDC 그러니까 디지털 화폐가 지금 활용되고 있고 이제 발행되고 있는 시점인데 이 디지털 화폐 같은 경우에는 현재 스테이블 코인, 테라와 같은 이제 유명세를 타고 있는 건 인지도도 더 높고 미국 같은 경우 아직 디지털 화폐가 발행이 안 됐습니다. 되지 않은 상황에서 테라와 같은 스테이블 코인은 인지도가 더 높고 활용도가 더 높은 상황에서 만약에 이제 미국의 CBDC가 발행이 된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이제 둘이 둘 중에 하나만 살아남을지 혹은 같이 상응할지는 지켜봐야 되겠지만 현재 발언 상태를 봤을 때는 스테이블 코인도 인용할 만한 발언이었다. 그래서 암호화폐의 연결고리의 지점으로서 암호화폐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지 않을까라는 큰 기대가 되는 호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비트필승 전문가님께서 세 가지 호재 말씀해 주셨는데요. 정말 이러한 시장 상황 속에서 악재만 있으리란 법은 없죠. 이 세 가지 호재 여러분들께서도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호재 말씀해 주신 이 부분이 저도 많이 들어본 부분인 것 같은데 거래대를 거래소에서 지갑이 이동했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이게 차익 실현하고 있으면서도 또 홀딩의 지표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암호화폐에 반영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호재는 분명하다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자, 두 번째는 암호화폐가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의 상승세를 보여주는 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러시아 사태로 인해서 다시 한번 확인했죠. 전통적인 대체 수단이 금이다라고 이게 모든 분들께서도 아실 것 같은데요. 금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금은 지금 고점이다라고 말도 많은데 수수료까지 지불해야 하고 반면 비교적으로 암호화폐 같은 경우에는 가격적인 메리트도 있고 또 거래소를 통한 거래는 수수료가 비교적 더욱더 저렴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해지 수단으로 금 그리고 금 대신해서 암호화폐를 많이 활용할 수 있지 않나라는 그런 기대감, 호재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마지막이죠. 뉴욕 연방준비은행 총재가 스테이블 코인은 혁신적이다라는 발언을 굉장히 파격적으로 내놓았는데요. 이 언급은 굉장히 우리 코인 투자자분들께 좋은 뜻으로 해석될 것 같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은 혁신이다. 또 이게 제도권으로 들여와야 한다라는 발언이기에 이 부분 호재로 풀이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렇게 세 가지 호재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우리 코인 대통령님 세 가지 호재 부탁드릴게요. 저는 한 가지만 한 가지만 하실까요? 네, 하나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글로벌 이슈가 가장 많습니다. 국내에서는 뭐 아직까지 또 호재가 나오진 않고 있어서 일단 엘살바도르죠. 예전에 엘살바도르에서 뭐 호재가 있었긴 했었죠. 뭐 그 비트코인을 뭐 법정화폐로 뭐 한다 등등 있었는데 일단 뭐 실패는 했지만 엘살바도르에서 비트코인 채권을 발행을 한다. 라는 이슈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뭐 늦어도 9월 전까지 하겠다라는 이슈가 나왔는데 자, 이 채권 발행 같은 경우에서도 굉장히 또 좋은 호재가 아닐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뭐 재무장관이죠. 엘살바도르 재무장관이 늦어도 9월 전까지 늦어도 9월 전에는 발행을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자 우선 일단은 뭐 이슈만 놓고 헤드라인만 놓고 본다고 하면은 비트코인 채권 발행 굉장히 좋을 것으로 보이죠. 그죠? 채권이 발행이 된다는 것 자체가.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뭐 재무장관도 뭐 이야기를 했었는데 뭐 5월 6월 달 글로벌 동향이 뭐 어떻게 또 바뀔 수 뭐 이런 얘기도 했고 자 하는데 자 가장 큰 문제가 뭐겠습니까? 엘살바도르라는 굉장히 되게 작은 나라죠. 뭐 제가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저 누구 무시하고 그런 사이즈는 아니에요. 그래서 뭐 그런 건 아닌데 예전에 이제 엘살바도르에서 뭐 이제 법정 화폐로 뭐 채택을 하고 어쩌고저쩌고 했을 때 굉장히 이슈가 미미했습니다. 그죠? 여파 굉장히 미미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뭐 엘살바도르에서 뭐 이런 채권을 발행을 한다라고 하는 이슈 역시나 뭐 엄청 큰 뭐 막 상승을 하고 뭐 이런 건 아니에요. 그죠? 이런 건 아니고 그냥 이런 이슈가 나왔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는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이런 이슈가 하나하나 모여서 이런 살짝 뭐 한 발자국 앞서 가는 게 뭐 이제 조금 그걸 한 발짝이 모여서 뭐
뭐 심리를 각오하겠죠. 예. 그래서 이제 말씀드리는 거고 이런 작은 변화들이 좀 이제 큰 어떠한 움직임을 또 만들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는 건데 나비 효과라고 하잖아요, 그죠? 나비 효과고. 그다음 뭐 예전에도 그랬잖아요. 솔직히 뭐 이제 신용카드 같은 경우에서도 맨 처음에 나왔을 때 뭐 쓰는 사람이 있었겠습니까, 그죠? 뭐 이거 뭐 대출 아니냐, 뭐 빚으로 가져가는 거 아니냐, 이번 달에 내가 이걸 쓰고 다음 달에 돈을 내는데 이거 뭐 누가 뭐 어쩌고저쩌고 뭐 말이 많았어요. 근데 지금 신용카드 한 장씩은 다 있잖아요, 그죠? 뭐 중고등학생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뭐 심지어 성인분들은 신용카드 3-4장 들고 다니시는 분도 있을 거고.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런 뭐 맨 처음에는 그거 되겠어? 될까? 이런 것들도 뭐 지나고 나면은 이거 없이는 뭐 생활이 안 될 정도로 뭐 충분히 뭐 자리를 잡죠.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도 비슷합니다.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서 암호화폐 같은 경우에서도 뭐 지금 뭐 될까? 뭐 지금 뭐 이게 가치가 있나? 뭐 이거에 대해서 뭐 말도 많고 탈도 많고 그다음에 말도 해서 막 이런 것도 많잖아요. 뭐 이거 뭐 오래 못 간다. 뭐 지금 현재 광기에 사로잡혀 가지고 이게 좀 올라가는 거지. 그거 이후에는 뭐 좀 더 지나고 나면 뭐 이제 뭐 없어질 수 있겠다. 뭐 물론 그거야 뭐 끝까지 가봐야 알겠지만 지금 당장 확답을 드릴 수도 없고 확신할 수도 없겠죠. 그런데 끝까지 가보지도 않고 나서 지금 뭐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지금 있는 기회들을 잡지 않는다면 굉장히 나중에 후회할 가능성도 매우 높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변화들이 좀 중요하다. 비트코인 채권 발행 같은 경우에서는 뭐 일단 엘살바도르 같은 경우는 뭐 비트코인을 뭐 저기 법정 화폐로 뭐 채택을 하고 뭐 등등 했기 때문에 채권 발행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얘기겠지만 아직까지 채권을 발행하거나 법정 화폐로 지정한 국가가 뭐 없죠.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갈 길은 멉니다. 그래도 이런 작은 변화들이 시작을 했다라는 게 중요하겠죠. 시작을 했다는 게 중요할 거고 이런 시작이 뭐 어디까지 갈지는 뭐 끝까지 가서 뭐 금융이나 뭐 화폐 개혁을 해버릴지는 아직은 미지수겠지만 그래도 이런 시작이 됐고 변화가 시작이 되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큰 호재이기 때문에 이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코인 대통령님께서도 호재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비트코인 채권 발행에 대해서 언급해 주셨습니다. 엘살바도르 같은 경우는요, 9월 전에 비트코인 채권을 발행하겠다라고 공표를 했는데 이렇게 이슈가 하나 둘씩 모여서 한 발짝 먼저 심리를 확인하는 것이 투자자들의 기본 마인드 아닐까요? 저희가 나비 효과가 일기 전에 살펴보면 좋을 법한 그런 부분들 모두 알려드릴 테니까요. 저희와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코인 이슈 흑과 백 살펴봤고요. 저희는 잠시 뒤에 코인콕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코인콕 특징주 분석 시간입니다. 특징적인 움직임 보여준 코인들과 섹터들 분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비트필승 전문가님. 네. 제가 오늘 가지고 온 특징주는 지금 현재 시장과는 대조적으로 큰 상승, 급진적인 상승을 보이고 있는 코넌코인을 가지고 와봤습니다. 일단 코넌코인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싸이월드, 이 메타버스와 연관이 짙은 코인이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일단 먼저 싸이월드에 대해서 알아보셔야 되겠죠. 일단 싸이월드 같은 경우 현재 이제 워낙 핫한 섹터인 이제 메타버스에 관해서 사업을 확장해 나가려고 하는 모습, 사업의 개발성을 보이고 있는데 아직 버전 출시에 관해서 연기를 미루고 현재 이제 믿음이 저조한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리고 싸이월드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싸이클럽이란 코인도 있고 기존의 싸이클럽이 아닌 그전에 다이오코인과 같은 이제 몇 년 전에 있던 코인이 상폐되고 일단 그 싸이월드에 관한 기업에 관해서 일단 많은 사람들이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많이 이제 믿음이 저조한 상황이다, 신뢰도가 저조한 상황이다라고 보실 수 있겠고, 일단 회사 운영 자체도 지금 많이 힘든 상황에 놓여 있다라는 거 다들 기사로서 많이 접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싸이월드와 이제 메타버스의 기대치로 인해서 이제 현재 호재로서는 이제 싸이월드가 워낙 유저스를 많이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로 인한 메타버스의 사업 확장성이 기대되고 있어서 지금 코넌코인이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인데, 원래 많은 분들께서는 싸이클럽에 관해서 이제 많이 이제 활용될 것이다라고 기대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5일 전에, 불과 이제 5일 전에 코넌 코인과 이제 우리 싸이월드가 이제 협약을 체결했다라는 이슈를 틀어서 차트를 같이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현재 일봉으로 보신다라고 했을 때 5일 전부터 갑자기 급진적인 상승을 보여주면서 이제 기대가 이제 싸이클럽은 이제 메타버스, 그러니까 싸이월드가 인용되지 않는다라는 악재가 나오면서 코넌 코인으로 이제 많은 큰 금액이 수요가 급증하는 모습을 확인이 가능하시겠고, 불과 몇 분 전이었습니다. 몇 분 전에 공식 코인으로 임명이 되면서 이제 싸이코인이라는 리브랜딩을 함께 한다라고 말하면서 이제 공식적으로 임명이 된 상황이면서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빠지는 모습 확인이 가능하겠습니다. 일단 시가총액과 한번 넘어가 보시면, 일단 현재 시가총액 불과 아까 몇 분 전만 해도 2,400억 원대에 형성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약 2,000억 원대로 내려가 있는 상황이고, 거래 물량 어디서 대부분 소화하냐라고 확인을 해보면 현재 빗썸에서 거래량이 100% 터지고 있는 거 모습 확인이 가능하겠습니다. 이 말은 뭐냐? 한국 코인, 일명 이제 김치 코인이다라고 해서 이제 대부분의 물량이 빗썸에서 터지고 있는 만큼 이제 우리 코인 이제 세력들 혹은 이제 마켓 메이킹 팀이 그러니까 금액을 만지기가 쉽다라는 게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그만큼 리스크가 큰 종목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차트를 보시게 된다라고 한다면 현재 월봉 기준 본다. 현재 큰 거래 물량이 동반되면서 급진적인 상승이 왔는데 현재 천장은 없는 상태입니다. 이 이상 갈 수도 있습니다. 90원, 제가 원래 생각했던 거는 이제 보통 92원대까지는 갈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현재 92원대 아래에서 찍고 내려와 주는 모습 확인이 가능하겠습니다. 현재 4시간 선상 봉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현재 4시간 선상 이제 21선에서 기술적인 반등이 나올 수 있습니다. 나올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위에 천장이 없다, 그리고 지금 호재도 터졌네, 이러한 심리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매수하시기는 권유드리지 않습니다. 절대적으로 지금 위험한 차트입니다. 왜냐하면 일단 대부분 주식도 마찬가지로 호재가 나왔을 때는 이미 그때는 거의 고점일 확률이 높겠습니다. 물론 호재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그 호재가 앞으로도 이제 기대되는 사업의 방향성이다. 그러면 가치 투자로서 호재가 나올 때도 타실 수 있겠지만 현재 시가총액이 2천억 원대 형성되어 있다. 싸이월드가 2천억 원대에 걸맞는 가치가 있는 기업체냐고 물어보신다라고 하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은 고점에 와 있고 지금 매수하시기는 너무 위험하다. 현재 그래서 이제 20일 평균선에서 62원대 부근에서 기술적인 반등 나왔지만 다시 하락할 가능성이 더 크다라고 아시면 되겠고, 절대적으로 따라가면서 매수하시길 권유드리지 않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저희 비트필승 전문가님께서 오늘의 특징주 먼저 살펴봐 주셨는데요. 코넌 말씀해 주셨습니다. 급진적으로 상승을 했는데 메타버스 확장 기대감으로 상승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5일 전부터 급진적으로 상승을 해주고 있었습니다. 지금 월봉 기준으로 거래 물량이 동반되면서 상승을 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 이상 갈 수도 있다라고도 언급해 주셨고요. 차트상 천장이 없다라고까지 굉장히 매력적인 부분 말씀해 주셨습니다. 천장이 없다라는 건 계속해서 올라갈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이겠죠. 하지만 현재는 매수를 권장하지 않는다라고도 덧붙여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미 고점이고 하락할 가능성이 더욱더 크기 때문에 다른 코인들 눈여겨보시면 조금 더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 덧붙여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그럼 저희 우리 코인 대통령님 한번 이야기 나눠볼게요. 네, 오늘 말씀드릴 건 이제 이더리움 클래식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조금 제일 좋아하는 코인이 또 이더리움인데, 이더리움은 뭐 그렇게 큰 상승은 못했지만 이더리움 클래식에서 독보적인 상승이 조금 나왔습니다. 그래도 이제 메이저 코인이다 보니까 상승폭 같은 경우에서도 뭐 다 알트 코인들 뭐 해외 거래소 보면 막 일주일 사이에 막 2000% 올라가고 이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메이저 코인임에도 불구하고 좀 큰 많은 상승을 보였다.
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거의 한 100% 정도 올라갔죠. 뭐 25,000원 선부터 해서 25,000원 뭐 한 3만 원 선부터 해서 좀 5만 원 좀 넘게 올라왔기 때문에 뭐 그 정도 이제 상승폭을 보였는데 이더리움 클래식 같은 경우에서는 뭐 이런저런 호재도 있겠지만 뭐 그런 호재들도 작용했겠지만 저는 결국에는 시장 패턴의 반복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 이 메이저 코인 중에서도 이제 준 메이저급들이 있습니다. 그죠? 이더리움 클래식, 그죠? 이더리움 클래식은 메이저라고는 하지만 메이저에 끼기에는 조금 뭐라고 할까요? 좀 애매하다 정도로 좀 볼 수 있겠고, 메이저는 이제 뭐 이더리움, 뭐 비트코인, 뭐 등등도 있겠지만 그 중에 좀 살짝 이제 이더리움 클래식, 그러니까 이더리움이라는 이름을 달고 있기 때문에 좀 한 발짝 걸치고 있지 않는 건가라고 싶기도 하고, 좀 그래요, 그죠? 자, 그래서 이더리움 클래식이 좀 크게 좀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이런 독보적인 상승에 이어서 시장 패턴이 좀 반복될 것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건데 차트를 보면서 정확하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지금 보시고 계신 게 이더리움 클래식의 일봉 차트입니다. 좀 뭐 계속 좀 보시더라도 한 3, 4일, 4, 5일 정도 해서 이제 빵빵 튀고 올라갔죠. 쫙쫙 뛰어 올라왔는데 뭐 이평선을 지지하고 60일 이평선을 지지하고 뭐 돌파를 못 하고 있다가 지지하고 상승하고 뭐 이거랑은 관계없이 그냥 뭐 여기 보시게 되면 이렇게 저항을 막고 있다가 갑자기 돌파하더니 그냥 그 위에서 상승 이렇게 해서 그냥 여기까지 올라가 버렸죠. 그래서 여기에서 위에서 분명히 사신 분도 있을 거예요. 뭐 물타기 했네요라고 하시는 분도 제가 뭐 글을 봤고, 그다음에 이 위에서 샀기 때문에 사셨기 때문에 이제 올라간 걸 수도 있죠. 올라갔기 때문에 이 위에 분명히 샀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더 올라갈까?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 관심사는 그거예요. 더 올라갈까? 아니면 여기서 떨어질까? 어디서 떨어지지? 라고 판단하실 겁니다. 자, 시장 패턴 반복된다고 했어요. 자, 이런 큰 상승이 있은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올라간 게 더 올라가요. 대부분. 그죠? 대부분 올라간 게 더 올라가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 시장 상태가 유지가 된다면 이라는 전제가 붙겠죠. 자, 어떤 전제입니까? 제가 아까 이제 악재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선물 시장 과열이죠. 선물 시장 과열이 계속해서 진행이 된다면 올라갔다 이제 더 올라갑니다. 자, 그런데 선물 시장이 이제 과열에 이제 좀 찬물이 좀 이렇게 뿌려질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죠? 저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조만간 이제 하락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는 겁니다. 특히 이렇게 크게 올라온 애들은 어떻게 돼요? 크게 내려갑니다. 자, 어떻게 움직였느냐? 뭐 일단은 21년 초반에는 뭐 가장 크게 올라갔었죠. 모든 코인이 다 그랬으니까 여기는 뭐 보지 말고요. 자, 그 다음에 쭉쭉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한 파동 올라갔다 내려가고 다시 한번 올라갔다가 내려가고 그다음 쭉쭉 내려오다가 다시 올라왔어요. 자, 여기를 봤을 때 지금 뭐 더 올라간다라고 판단을 했을 때는 지금 다음 저항 라인 때, 그죠? 여기 이제 뭐 25,000원 라인 때죠. 24,500원 라인 때, 7만 원 죄송합니다. 자, 73,000원 라인 때, 요 라인 때, 여기가 다음 저항인데 시장 과열이 계속되고 이 패턴을 유지를 시켜준다면 73,000원까지도 보셔도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지만, 그 시장 과열이 끝나는 시점이 온다면 다시 한번 뚝뚝 떨어져요. 자, 어디까지 떨어질 가능성이 높느냐? 자, 지지 저항 라인 때겠죠? 그 다음 어디예요? 44,000, 45,000원 라인 때 여기겠죠. 여기가 다음 바로 밑에 있는 지지 라인 때입니다. 여기를 돌파해서 올라왔어요. 그죠? 돌파해서 올라왔고, 뭐 쭉 보시면, 자, 돌파할 때 어떻게 돌파했습니까? 돌파하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윗꼬리 달고 내려온 다음에 그 다음 도지형 캔들, 그 다음 다시 한번 양봉 달아주면서 위로 쭉 상승하는 모습 보였죠? 자, 이렇게 움직여주면서 돌파했어요. 자, 그러면 여기가 지지 저항 라인 때 나 걸린다라는 겁니다. 하락한다면 이쪽까지 내려올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이 밑에서 매매를 했다라고 한다면 지금 솔직히 매도를 하셔도 뭐 상관없어요. 그죠? 왜냐하면 큰 수익이기 때문에. 근데 나는 좀 이제 시장을 보면서 좀 매매를 하시겠다라고 한다면 45,000원 부근에서 매수하신 분들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분들은 제가 좀 어떻게 좀 팁을 좀 드리자면 45,000원 본전 라인 때까지 그냥 보세요. 떨어지든 말든 올라가든 여기까지 보시다가 여기를 이탈한다, 2% 정도 이탈한다라고 했을 때 손절을 쳐가지고 뭐 추가적인 하락 대응하시고, 그거 전까지는 딛고 다시 올라갈 수 있습니다. 딛고 다시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45,000원 부근에서 하신 분들은 본전 라인 때까지는 홀딩 하셔라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인 대통령님께서 특징주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더리움 클래식 말씀해 주셨고요. 굉장히 메이저 코인이죠. 크게 상승을 해 왔었습니다. 시장 패턴이 반복될 것이다라고도 우리 코인 대통령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일봉 차트를 한번 살펴봤는데요. 이평선 지지하고 있고 돌파하고 또 지지하고 상승하고 이러한 패턴이 계속해서 이어져 왔다라고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패턴과는 상관없이 이 코인은 계속해서 상승해 버렸다라고도 말씀해 주셨는데 고점에서 사신 분들 굉장히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시장 패턴은 언제든지 다시 반복될 수가 있고요. 이렇게 올라간 코인들은 계속해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까지 이렇게 언급을 해주셨는데 시장이 유지된다면이라는 전제를 함께 달아주셨습니다. 그럼 시장이 어떻게 유지된다면이냐? 선물 시장 과열이 진행된다면 코인이 계속해서 상승할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하지만 이렇게 된 이상 하락 가능성이 조금 더 클 것이다라고까지도 우리 리스크적인 부분들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코인 매도 포인트선 잡아주셨고요. 매수 팁 그리고 이탈선 손절까지도 함께 잡아주셨습니다. 이렇게 세세하게 말씀해 주신 부분들 함께 잘 살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공략 코인들 한번 분석해 볼 텐데요. 먼저 비트필승 전문가님부터 한번 말씀 부탁드려 볼게요. 네, 제가 오늘 가지고 온 공략 코인은 기술적인 반등을 노려볼 수 있는 앵커가 되겠습니다. 일단 차트 같이 보시면서 설명 드려보도록 해볼게요. 일단 현재 앵커에 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저번 주였죠. 저번 주 이제 공략 코인이었던 시빅과 너무나 비슷한 흐름을 보여서 시빅 한 번 더 짚어보고 같이 설명 들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일단 시빅 확인을 해보신다라고 한다면 일단 월봉 기준을 보게 된다라고 한다면 단기적 이평선 이 5일선이 21선에서 데드 크로스가 나려고 하는 양상을 띠고 있고 이제 캔들 같은 경우에는 21선 유지해주고 있다, 지지해주고 있는 모습 확인이 가능하시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일봉을 보게 된다라고 한다면 점진적인 상승, 상갑 수렴을 하려고 하는 모습, 그러면서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목표 박스권까지 도달하려고 하는 기술적인 반등 확인이 가능하신데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앵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앵커로 넘어가 보시면 앵커도 월봉으로 보신다라고 하면 방금 본 이제 시빅과 같은 똑같다라고 할 정도로 너무 비슷한 흐름 양상 보이고 있죠. 단기적 이평선 이 5일선이 20일 이평선에서 데드 크로스 날려고 하는 분기점인 선상. 근데 캔들은 이제 20일 이평선에서 안착해주는 유지해주고 있는 모습 확인이 가능하시겠고 이제 점차 쪼개 나가면서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주봉으로 넘어가 본다라고 한다면 큰 거래 물량이 동반되지는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이제 이평선 5일선이 주봉에서 현재 유지해주고 있다, 안착해 있는 모습 확인이 가능하다라고 이제 확인이 가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봉으로 넘어가 본다라고 한다면 방금 본 10일과 똑같습니다. 저점 높이고 있고 현재 이제 삼각 수렴이 나려고 하는 지점인데다가 현재 5일선 이평선이 20일 이평선을 이제 뚫고 그 다음에 다시 안착했다가 이제 60일 이평선을 다시 테스트 한번 했다가 지금 다시 20일 이평선에서 안착하면서 현재 점점 이평선들을 좁혀 나가는 이 삼지창과 같은 모습 확인이 가능하겠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시가총액이 이제 그리 높지 않는 알트코인인 만큼 비트코인과 동향에 따라서 그러니까 비트코인의 동향과 같이 눈여겨봐야 될 종목이긴 하지만 현재 차트적으로 봤을 때는 거래대금 정말 현저히 안 터지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그런 만큼 거래 물량이 조금만 동반된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현재 이제 골든 크로스, 모든 이평선들이 골든 크로스, 그러니까 121선을 제외하고 나서 골든 크로스가 나면서 기술적인 방등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지점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제가 박스권을 설정해 드렸습니다. 99원에서 최대 107원.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제 목표가의 박스권 최상단을 기다리지 마시고 하단이 도달하기만 한다라고 한다면 최소 20% 이상 매도하시고 전체 매도하셔도 됩니다.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해서 리스크를 줄여 나가시고, 손절가 같은 경우에 지지 라인 이제 그어 놔드렸습니다. 87.8원 선, 이 이제 캔들이 87.8원 선에서 거래 물량이 동반된 하락이 나온다. 그럼 무조건적으로 손절 털어내시고 나오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 비틀필생 전문가님께서 공략 코인 말씀해 주셨습니다. 앵커 코인 말씀해 주셨는데요. 앵커 코인 모르시는 분들은 안 계실 것 같습니다. 블록체인 및 하드웨어를 이용해서 저비용으로 보안 문제를 해결하고 또 빠른 클라우드 컴퓨터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그런 코인이죠. 지금 현재 차트상으로 삼각수렴 차트를 보여주고 있었고요. 시가총액이 그렇지 높지 않은 알트코인이기 때문에 현재 차트적으로 거래 대금이 조금 아쉽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거래량이 조금만 더 동반이 되어 준다면 이평선 골드크로스 이루고 확실하게 올라갈 수 있다라고 추가적으로 포인트 잡아주셨습니다. 목표가는 99원에서 107원 사이고요. 기술적인 반등을 노려볼 수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꾸준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손절가까지도 제시해 주셨는데요. 87.8원 선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그럼 우리 저희 코인 대통령님 이야기 한번 나눠볼게요. 네, 오늘 제가 좀 말씀드릴 코인은 이제 체인링크입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린 체인링크가 뭐 이 코인이 뭐 어떤 뭐 어쩌고저쩌고 뭐 기술적인 뭐 얘기 안 드리고 그냥 차트 보면서 가격적인 전략, 그다음 매도할 수 있는 타이밍 이런 것들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지금 차트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보시고 있는 게 체인링크의 일봉 차트인데 지금 보시게 되면은 뭐 예전에 한번 이제 뭐 상승 빔이라고 하죠. 뭐 하고 나서 이제 떨어졌다가 이제 작년 초 상승하고 난 다음에 이제 비슷한 모습 보이고 있죠.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이런 것도 보이는데 자, 우선 지금 현재 차트를 보게 되면 61선이죠. 61선 돌파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미 돌파했고요. 그다음에 지지해주고 있죠. 자, 이 다음이 중요하겠죠. 오늘 이제 뭐 빠지지 않느냐, 그다음에 내일 양봉을 달고 올라가느냐, 여기 가장 중요할 건데 오늘 살짝 올라가서 도지형 캔들 만들어주면은 좀 좋은 움직임 보여줄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저항 라인 때 돌파 예상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자, 그래서 매수할 수 있는 가격은 지금 19,000원 이하로만 매수하면 될 것 같아요. 그 이상으로 하면 의미는 없을 것 같고 19,000원 이하로 매수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고 말씀드리는데 지금 이 라인 때도 중요한 라인 때죠. 지지저항 라인 때, 그죠? 예, 여기 라인 때가 지지저항 라인 때이기 때문에 이 라인 때 좀 중요하고, 자, 그 다음에 매도할 수 있는 금액은 제가 25,000원 정도 볼 수 있는데, 자, 다음 저항 라인 때가 어디냐면 23,500원 라인 때요. 자, 23,500원 라인 때 지지하고 저항받을 수 있는 라인 때죠. 자, 여기서도 한파동 올라가다가 떨어진 다음에 초반에, 그죠? 초반에 떨어진 다음에 올라가서 저항을 받았던 라인 때입니다. 그래서 23,500원 지지저항 라인 때인데, 그러면 23,500원으로 하지 왜 25,000원이냐라고 한다면 체인링크가 항상 상승폭을 좀 주면서 올라갔을 때 어떻게 올라가느냐, 쭉쭉 올라가서 지지 저항 라인 때 돌파한 이후에 윗꼬리를 달고 내려와요. 항상 그런 모습 봤을 때 1,500원 정도는 다시 한번 올라갔다가 그 23,500원 라인 때까지는 윗꼬리를 좀 달아주면서 내려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꼭대기에서 한번 팔아볼 수 있을지 않을까라는 판단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 위로도 지지 저항 라인 때가 있기 때문에 25,000원 라인 때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 올라갔다가 윗꼬리 달고 내려올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25,000원 라인 때를 조금 매도각 볼 수 있겠고, 손절할 수 있는 거는 18,000원 이탈하면은 그냥 손절을 통해서 추가적인 하락 좀 이제 대응을 하시라고 말씀드리는데, 왜 그러냐면 이 밑에 보시게 되면은 그 다음 지지 라인 때가 16,000원이에요. 16,000원까지 떨어지게 되면은 뭐 다시 한번 거기서 지지를 할 수도 있고 반등해 줄 수 있는데, 더 밑에 라인 때는 뭐 있긴 하겠지만 이쪽 라인 때까지 내려간다라고 판단은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10,000원 밑으로 막 9,000원 이건 아니기 때문에 이거 판단 안 하겠고 16,000원 정도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근데 16,000원 할 때 지금 현재 시장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16,000원까지 내려가서 뭐 15%, 20% 이상의 손실을 본다? 이거는 조금 아니라고 봅니다. 물론 이제 뭐 시장이 뭐 만기일이 도래하면서 시장이 다시 하락을 하게 된다면 뭐 한파동 내려갔다 찍고 올라올 수는 있어요. 자, 근데 거기서도 조심하셔야 될 게 선물 만기가 되면서 하락하게 되면은 밑꼬리 달고 다 올라옵니다. 웬만한 코인들은.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조의를 하셔야 되고, 그래서 조금 짧게 잡은 겁니다. 18,000원. 왜냐면은 손실을 보더라도 그냥 대충 5%대 뭐 여기서 그냥 손실을 보는 게 가장 합리적이기 때문에 18,000원 라인 때 이탈하게 되면은 손절을 통해서 추가적인 손실 방어하시고요. 그리고 매도는 25,000원, 제시해드린 25,000원에 하셔도 좋을 것 같고, 조금 나는 좀 불안한데 라고 하시는 분들은 23,500원에 1차 매도 반 매도하죠. 그다음에 나머지 25,000원에다가 매도가 걸어두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코인 대통령님 오늘의 코인 말씀 한번 들어봤습니다. 체인링크 공략해 주셨는데요. 체인링크 탈중앙화 오라클 서비스죠. 지금 저항 라인 돌파를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또 꾸준한 상승폭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코인 한번 여러분들께서 직접 눈여겨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매수가는 19,000원 이하, 19,000원 이상으로 보지는 않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목표가가 25,000원 이상입니다. 여러분들께서도 함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손절가까지 함께 제시해 주셨네요. 18,000원 선입니다. 지금 해당 코인 같은 경우에는 윗꼬리를 달고 내려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꼭대기에서 팔아볼 수 있다라는 강점이 존재하는 그런 코인입니다. 저희 코인 대통령님의 오늘 코인까지 한번 이야기 한번 들어봤습니다. 자, 저희 조금 더 자세한 차트 분석은 잠시 뒤 오후 1시 반부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무료 방송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안내해 드릴 텐데요. 먼저 컴퓨터로 들어오시는 분들은요. 팍스경제TV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좌측 하단 보시면 투더 골드문 배너가 있습니다. 배너를 클릭하시면 바로 전문가님들의 실시간 무료 방송 함께 하실 수가 있고요. 핸드폰으로 들어오시는 분들은 녹색 창에 투더 골드문 검색하시면 상단 링크 통해서 함께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함께 하실 수가 있고요. 잠시 뒤 오늘 1시 30분부터 매일매일 계속해서 주제가 바뀌고 있는데 오늘의 주제 말씀드릴게요. 오늘의 주제는 시그널을 보이는 종목들이 나오기 시작했죠. 지금과 같은 시장에서도 높은 수익을 낼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주제로 말씀해 드릴 테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를 위한 조언을 할 뿐 해당 특정 자산 가치의 상승 또는 하락, 가치 판단을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점 유의하셔서 투자하시면 좋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오늘도 고맙습니다.